어, 한명숙 총리 모해 이중 교사 의혹 사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 아마 공소시효가 끝날 것 같고요. 예, 오늘 12시 넘어가면 끝나죠. 어쨌든 간에 다시 뭐 감찰을 해가지고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화를 엄청 내고 있죠 지금. 이럴 거면 왜 수사지휘를 했냐. 저는 근데 그게 검찰의 기본적인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박범계 장관의 선택이 그렇게 나올 걸 알면서도 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더라고요. 설마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뒤집으리?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난 분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나올 걸 알면서도 오히려 이게 공소시효 다 돼가지고 그걸 기소하느냐 마느냐의 목적보다는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예, 물론 그 이슈에 있어서는 마치 또 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만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 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게 한명수 전 총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검찰들의 진짜 이 비겁함인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범법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결로 할 거면 검사가 왜 있습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설문조사해서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대로 그냥 기소하면 돼요. 검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검사는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하기에는 겁나니까 그 밑에 애들 불러가지고 이름 다 섞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이거 기소 안 된다는데요. 그게 사실 쪽팔려서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쪽팔린 것 중에서도 이제 상 쪽팔리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진짜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검사를 왜 하냐고. 사실 저도 2차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박범계 장관이 합동감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그렇다면 그 의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 입장 변경이 생겼거든요. 사실 분노를 한 것은 맞아요. 박범계 장관이 장관직 끝나고 정치 그만할 것인가? 장관직 끝나고 정치 계속할 거면 오점 남기지 마십시오. 2차 수사지휘권 발동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철회하겠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 여기 보시면요. 윤석열에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때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그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남관 차장은 2차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다음번 회의에는 뭐 개입하지 마라 또는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하도록 서울중앙지검을 아예 배당을 때려서 수사지휘권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고민들도 사실 했어요. 여기서 고검장, 고등검찰청장들을 들어오도록 한 부분 이걸 받아들였을 때도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분명히 우리 쪽에 불리한 건데. 저는 사실 박범계 장관이 이걸 기소하라라고 지휘권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엇나가 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러서 소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사건은 최 씨 사건에 대한 기소 문제이기 때문에 최 씨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미중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일도 발생했어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무기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하자라고 했는데 조남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명 투표를 함으로써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직권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제가 행정법 선생인데 우리 학생들이 와 선생님 이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질문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거기서 난 너의 질문에 답변을 기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검사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판단을 검사가 기권을 한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고 따라서 2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다가 버스에서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모해 위증 교사 사실 모해 위증과 관련된 최씨 기소를 하고 그 안에서 이 교사범에 대한 처벌을 유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명숙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끝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재판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재판 불복은 우리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재판 불복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건 철저히 검찰 개혁의 고유한 사안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 씨는 물 건너갔어요. 사실 한 씨가 2명이었고 김최 씨와 김 씨가 있었고 추가로 4명이 있어 총 8명이었습니다. 다 날아가고 딱 1명 최 씨 남았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최 씨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우리가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해줄 리도 없겠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낸다고 해서 정말로 이미 인신 구속됐던 한명숙 총리의 그 침해 당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만기 출소하신 분이에요. 옥살이 끝나셨어요. 그렇다면 한명숙 살리기라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고 가다가 괜한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는 합동감찰을 세게 들어가면 한 발 물러나주는 척하면서 합동감찰을 세게 들어가고 이 모든 상황을 세상에 다 밝히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쬐는 것이 맞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오만한 자들인지가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여기서 검찰개혁으로 쟤네들이 지금 승리에 심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여가자. 근데 이게 맞다라고 이런 거죠. 그 좋게 좋게 해석하자는 차원. 저도 신민님 의견에 대부분 네. 동감해요. 예. 우리는 입장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박범계 장관이 왜 그렇게 수사지휘를 했냐. 그냥 기소하라고 수사지휘 할 수도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거가 코앞에 와 있어.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이 막 비리가 막 드러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걸로 지지가 볶아버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무적 어떤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이 지금 우리가 드러났던 상황들 있잖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새끼들은 도저히 개혁이 안 되는 놈들이구나. 셀프 개혁은 안 되는구나. 그걸 확실히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효과를 박범계 장관이 노렸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는 반대로 표현하더라고. 조상호 변호사는 설마 이거를 이 뻔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리? 라고 던졌다는 건데 반대일 수도 있다 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던지진 않아요. 안 되더라도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박범계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검찰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검찰 개혁 안 할 생각이 아니라면 나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원래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궤적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빨간 수박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안 믿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성을 믿고 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만 갖고 계속 욕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을 밀어주고 싶어요. 심정적으로는 왜 안 밀어주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검찰을 믿을 게 있나요? 저는 열받는 게 솔직히 지금 박범계 장관이 공격받고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추 장관은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들 문제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검사장급까지 오케이 해서 들어오게 하고 기명투표 허락해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될 줄 꼭 겪어봐야 아냐는 거예요. 앞에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한명숙 총리까지 다 당하는 거 봤으면서 꼭 자기가 겪어봐야지만 아냐고. 그런 게 열받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검찰하고 언론은 한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날
기소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언론이 발표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월요일에 방송 지금 조회수를 보세요. 이게 지금 다 박범계 장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열이 받는 거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무슨 욕을 먹어도 기소를 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밀리면 지금 얘네들은 LCT, LH 지금 다 걸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막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 바꿀게 그러면 내가. 박범계 장관이 잘못했네요. 잘못했네.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했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한쪽 이슈에 막 집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사기가 죽고 막 열받고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상황만 갖고 뭔가 결정을 안 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봐버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박범계를 때리는 것보다는 그건 짧게 끝내고 아 검찰 이 새끼들 진짜 도저히 셀프 개혁 안 되는 놈들이네 이렇게 몰고 가면 되는 거죠. 특히 그 언론에서 조남관 그 총장 대행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정말 뭐 크게 막 성장하고 있는 뭐 거물인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진짜 이 꼬투 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 대행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야죠. 그 정도로 그 무게 있는 책임 있는 자리면 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할 거면은 그냥 옷 벗고 나가든가.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수용한다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지휘권은 그냥 명령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조남관 까면 나가는 거지. 조남관 근데 진짜 꼴 보기 싫어. 내가 수용해서 하겠다 하면서 지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부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투표하자. 이거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이 전방송에도 많이 했어.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근데 그 부분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마음은 다 이해가 돼요. 얘네들이 꼬리 자르기 신용이라도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비쳤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미준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공수처가 다시 한번 맡아주면 어떻겠냐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이 안 된다면 이런 사실 생각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수처에서 김진욱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대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첩을 시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찰 종료시키면서 안 해. 불기소할 거야 라고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했는데 또 안 해 라고 2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가 보냈는데 쟤네가 수사를 안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다시 회수해 와서 해도 되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해보긴 했지만 사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미준에 대한 처벌 문제를 떠나서 검찰개혁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중간에 조남관이가 박범계 장관한테 고등검찰청장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왜 오케이 했을까? 분명히 뭐가 있었다. 박범계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란 말이죠. 바보 같아. 부장단 회의 안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당연히 표결로 갈 텐데 표결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밀리면 진짜 못 되는 겁니다. 고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명분이 생겨요. 이번 상황에서. 그다음 두 번째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남았어요. 한 번이라도 쟤네가 방해책동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안에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장관은 아무 힘이 없는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무리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검찰개혁.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처음부터 2개를 던지고 또 트랙으로 움직였던 거고 어미준 혼내고 싶죠. 혼내고 싶으면 얘를 잡아 쳐넣는 것까지 솔직히 잡아 쳐넣는 것도 공수처가 지금 안 움직이면 검찰이 나서서 검사를 죽여야 되는데 안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걔네가 뭐 그냥 물방망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 돼요. 돈을 받으면 어떻게 들어가냐? 검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다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는 상당히 쉽게 받아집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돈을 이만큼 뭉태기를 줘라라고 판결이 나와. 그럴 때 의도적, 고의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공무원 개인에게 독박을 씌울 수가 있어요. 독박을 씌워서 아예 어미준을 탈탈 터는 게 낫지. 지금 만에 하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다가 불발돼 버리면 박범계는 이후에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 축구시합 원정 경기를 갔어.
고원지대인데다가 텃세가 겁나게 심한 원정 경기를 갔어. 시합을 뛰려고 보니까 거의 선수들 다 퇴장당해가지고 11대 2로 싸웠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왜 가서 지고 지랄이야라고 화를 내는 건 첫 번째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원정 경기 수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랄맞게 텃세 부린 놈들을 먼저 비판하는 게 일단 맞고, 여기에 이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봐라. 그러면 검찰한테 면죄부 주려고 만든 수사지휘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범계에 대한 비판은 짧게 하고, 검찰이 이 개새끼들,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이 있냐고 욕을 하는 게 맞고요. 그 흥분을 갖고 민주당 빨리 뭐하냐 지금, 이 새끼들한테 수사권 뺏어야지, 그렇게 분노가 올라가는 게 맞지. 주구장창 민주당 잘못하고 있고 박범계는 빨간 수압박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우리의 힘이 생기냐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검찰 개혁에 대한 분노로 몰아가서 힘이 있잖아. 국회에 가면은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아가는 게 중요하죠. 왜 여기서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선거가 목전에 와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막 짜증난다 그러고, 뭐 한명숙 총리 왜 못 구했냐 그러고 그렇게 난리치는 건 짧게 끝내시라고요. 내 말은 그 이야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짧게 끝내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 좀 더 짧게 하면, 진짜로 그 저기 열린 공감 TV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윤석열 장모가 LH 땅 투기로 100억 보상금 챙겼다고?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나오던데. 계좌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돈 보내준 게 나오던데 10억씩 해가 10번 보내준 거. 근데 이체 한도가 10억인가 보더라고요. 한 번에 130억은 안 되고 그렇구나. 10억씩 13번 나눠서 이렇게 입금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10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시간차를 두고 한 번씩 찍힐 때마다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130억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통장에 130억이 한 방에 빡 찍힐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아, 씨발 그래? 해본 적 있어야지. 이체 한도는 10억이다.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이제 135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 근데 윤석열이가 그 LH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댔겠는지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막 전방위적으로 뭐라고 했냐. LH는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망국 범죄다. 자체 조사는 증거인멸로 이어지게 된다. 가족 친척까지 전수조사해서 탈탈 털어라. 이게 LH 사태 딱 터졌을 때 윤석열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은순이에요. 지금 이게 최은순이야 지금. 그래서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은순이가 받은 돈은 135억 원입니다. 135억 원이고 살 때 한 40억 정도 주고 샀나? 그래서 100억 정도를 남긴 거예요. 네, 그 부분을 LH 측에서 처음에 부정하고 말 돌리고 하다가 결국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 최은순이는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LH 가 껴 있어. 최은순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또 이해를 그 재판 출석할 때 그 에르메스 버킨백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욕 먹었잖아요. 근데 최은순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그냥 좀 가난해 보이는 거, 그거 들고 나온 게 그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가설인데 김건희가 엄마한테 가짜 백을 선물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게 뭐야 그게? 가짜 백을 선물해가지고 가짜라는 거지. 최은수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예. 있어 보여야만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장 고가를 들고 나온 게 맞다. 난 여기에 또 거기다 한 명.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그 6천만 원이라는 썰이 보통 이제 에르메스 버킨이 그렇게 비싸더라도 그런 까만 가방에 6천만 원, 왜 6천만 원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에르메스의 사실 소블랙이라는 버킨백 버전은 6천만 원짜리가 맞아요. 근데 사진상에 봤을 때 그 가죽이 아니야. 아, 그러면은 방금 푸나님 썰이 굉장히 유력해지네요. 건이는 지 엄마한테까지 사줬잖아. 남편들이 가끔씩 그러긴 하지. 가짜 백 사다가 진짜 것처럼 주긴 하는데 좀 그러네. 거기에 한 표. 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박범계 장관에 대한 쉴드가 아니고, 박범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이렇게 됐어. 전략에 실패했던 박범계 장관이 검찰이 그럴 줄 모르고 당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박범계를 욕하고 그럴 타임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부수 쫓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는 분노했잖아. 문 대통령 지지자들. 근데 그 지지자 중에 일부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니까 뿔이 난 거잖아. 마차님처럼. 진짜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 법은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씨발? 이 기본적인 문제가 검찰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 빨리 더 뭐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법안 빨리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라는 힘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맞는 거지. 주구장창 박범계만 욕하고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가 있냐?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감각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알면서 당했다, 뭐 일부러 당해줬다 이건 다 음모론이고 정치적으로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 받는 타격도 큰 거예요. 이 형이 지금 완전 실추된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뿔이 나가지고 뭔가를 하겠지. 그래서 오늘 또 그 대검의 그 결정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아직 저랑 얘기가 덜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그만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장모가 100억 보상금 챙겼다. 에이 참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검찰총장 사위까지 있는데. 아니 근데 그 통장 내역을 보면은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카드값보다 그 자동이체 되는 돈 있죠. 예를 네. 들면 펀드 같은 걸로 추정되는 한 1,000만 원 정도 매달 그렇게 나가는 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카드값은 생각보다 검소하게 살고 있더라. 그건 이 사람이 다 거기다가 누가 와서 스폰서 정도로 막 해주면은 아 자기 훨씬 카드를 더 안 쓸 수도 돈을 안 있겠네요. 쓰는 거죠. 예전에 최순실 때 그런 썰이 있었잖아요. 그 휴지 박스에다가 현금 채워놓고 뽑았었다고. 아 그렇죠. 예. 제가 순수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깔룸에 한 놈 더 있어가지고.